안녕하세요 여러분. 알테NIC가 만드는 미술투자로 부자되기 아티스트 TV입니다. 제가 오늘 어포러블 아트페어 뉴욕에 다녀왔는데요. 라이브 방송을 아침에 살짝 했었어요. 그때 한 4분 정도 접속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걸 편집해서 올리려고 하다가 뭘 잘못 눌러가지고 다 지워져 버렸어요. 제가 좀 이 기능을 잘 숙지해서 다음번에는 라이브 방송을 꼭 성공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른 시간에 도착해서 페어를 꼼꼼하게 둘러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해드릴 이야기가 굉장히 많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아직까지 구독하기,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테니까 꼭 구독해주시고요. 인스타그램으로도 들어오세요. 더 다양하고 좋은 정보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트페어 보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오전에 굉장히 일찍 갔어요. 문을 열기 한 2분 전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이제 관객들, 유모차 끌고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이렇게 일찍 페어를 보러 가면 그 전날 이제 디스플레이 했던 것과 이제 다르게 그림을 바꾸는, 전시 디스플레이를 바꾸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림이 많이 팔렸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많이 바꾸기도 합니다. 부스 하나하나의 크기는 작고 또 어포러블 아트페어 자체가 10,000불 이하의 작품을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가격대가 저렴한 작품들, 어포러블한 가격대의 작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주머니 사정이 그다지 넉넉하지 못한 젊은 컬렉터들에게는 아주 좋은 찬스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작품도 굉장히 개성이 있고 마음에 들었는데 이 하얀색 작품은 팔렸더라고요. 어포러블 아트페어는 전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데 런던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프리즈 아트페어하고 거의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프리즈 아트페어가 나와서 굉장히 성공을 하고 비싼 작품을 많이 팔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약간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 옆에 부스를 차려서 어포러블한 작품도 있다, 이렇게 나온 게 어포러블 아트페어예요. 마치 인상파 작가들이 낙선작을 모아서 인상파 전을 연 것과 비슷한 그런 그림이 연상이 되죠. 이런 컨셉이 대중들에게 또 컬렉터들에게 많이 가깝게 다가갔었는지 어포러블 아트페어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부스도 굉장히 잘 팔리고 관객도 많고 또 특히 이 테이프를 감는 프로모션 광고를 펼쳐서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어포러블 아트페어가 더 많이 성장을 하게 됐었죠. 이 어포러블 아트페어의 성장과 함께 대박을 친 작가가 한 명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난히 인기가 많은 작가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에바 알머슨,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그 웃는 얼굴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림인데요. 그분이 싱가포르 아트페어, 그러니까 아시아에 와가지고 히트를 치고 어포러블에서 굉장히 작품을 잘 팔고 그 싱가포르 아트페어에서 제대로 된 부스도 아니고 그냥 벽 하나를 빌리는 부스가 있었어요. 거기서도 이제 히트를 치게 돼가지고 결국 한국으로 오는데요. 어떻게 인연이 돼서 한국으로 오게 됐냐면 그때 그 전시를 기획했던 큐레이터가 한국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 큐레이터 분이 이제 그 작품을 가져오게 돼가지고 한국에서 프로모션을 펼쳐서 굉장히 지금 상업적으로 많이 성공을 했죠. 저에게 어떤 관점을 물으신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에바 알머슨의 작품은 가지고 있지도 않고 앞으로도 살 계획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모리쇼라든지 프리즈 아트페어라든지 이런 큰 페어에 가면은 뭔가 실수를 할 일이 적어져요. 왜냐하면 그 아트페어나 갤러리가 작가를 이미 잘 섭외해서 데려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컬렉터의 눈보다는 수준보다는 훨씬 높아요. 그래서 그들의 관점을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페어에 나오잖아요. 가격대가 조금 저렴한 이런 페어에 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진짜 갈림길이 딱 생기는 거죠.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단순히 벽장식을 사느냐, 그냥 벽걸이용 인테리어 소품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빛을 발하지 못한 작가를 찾아서 내가 투자를 하는 건지, 여기서 실력이 진짜 드러나요. 그래서 이런 페어에 가면, 좀 작은 페어에 가면 잘 나가는 작가의 작품을 좀 카피한 것 같은 작품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작가를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찾는데, 제 영상을 처음부터 안 보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자, 제 영상 처음으로 찾아 들어가셔서 훌륭한 미술 작품의 조건을 보시면 그 정답이 나옵니다. 요약을 하자면 3가지만 보면 돼요. 수학 공식하고 똑같이 작품성, 시대성, 대표성, 이 3가지를 보면 되는데요. 아직까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작가가 대표성을 가질 리는 만무하겠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요즘에는 대표성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작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작품성도 아리까리하고 시대성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이 항상 헷갈리죠. 아리까리하고 셀럽의 작품도 이번에 옥션에서 얼마에 팔았는데 그러면 이 작품이 비싸져서 나중에 미술계에 뭔가 거물이 되는 게 아니야? 하고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미술 작품의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숙지하셔야 여러분이 좋은 작품을 고를 수 있어요. 이런 저렴이 페어에 와서도 진짜 진흙 속의 진주를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벽장식을 사지 말고 작품을 사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작품의 작가는 마르코 로돌라라는 작가야, 이탈리아 작가의 작품입니다. 조명이 들어간 조각을 메인 작품으로 하고 벽에 거는 용으로는 판화를 생산하는데요.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판화 에디션은 아주 특이한 게 알렉스 카츠 정도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작가의 명성에 디펜존 하는 겁니다. 작가가 유명해야 그 판화도 가치가 있는 것이고, 판화를 사서 뭐 어떤 가격을 올려보겠다, 내가 이걸 투자해서 나중에 비싸게 팔아보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 판화 에디션 작품들은 작가가 유명할 때 그 유명세 때문에 좀 더 널리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싼 작품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지게 하기 위해서 에디션을 내는 겁니다. 오리지널이 오르지만 오리지널이 오르면서 그 판화의 가격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긴 하죠. 하지만 그것은 물가 상승률하고 거의 비례하게 살짝 올라가는 거니까 크게 가격이 올랐다고 보기도 힘들죠. 제 영상 중에 알렉스 카츠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영상이 있는데요. 그 부분 참고를 하셔도 좋고요. 알렉스 카츠 같은 경우는 판화를 위해서 작품을 따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이덴티티가 있는 것이고요. 이 작가님 같은 경우도 오리지널 작품이 조각 작품이에요. 조명이 들어간 조각 작품이기 때문에 종이에 이렇게 프린트가 된 이런 판화 작품도 스스로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이 작가님의 작품이 굉장히 유니크하고 좋습니다. 거기에 비해 가격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눈여겨봤던 작품이고요. 네, 제가 어포러블 아트페어에 오면 항상 느끼는 게 진짜 진흙 속의 진주를 항상 뭐 한두 명 정도는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스마다 이 사람들의 에너지와 태도들이 좀 달라요. 다른 큰 페어랑 비교를 하자면, 대형 페어, 큰 페어에서도 먼저 질문을 하면 거의 모든 갤러리스트들이 친절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어포러블 같은 데를 가면은 약간 애매하게 호객행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 때도 있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시는 이 작품, 이 판화같이 생긴 작품, 판화가 아니고 종이를 이렇게 잘라서 직접 만든 작품이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거의 다 판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어포러블 아트페어가 이렇게 잘 되다 보니까 부스비가 많이 올랐어요. 부스비는 비싼데 작품은 10,000불 이하로 팔아라? 그럼 갤러리는 도대체 작품을 얼마나 많이 팔아야 된다는 건지, 도대체 이게 좀 갤러리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호객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대표성의 문제입니다. 대표성. 자, 대표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작가는 3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죠. 마켓에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전문가에게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대중에게 알려져야 됩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지만 이건 모두 미술 밖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춰야 비로소 이 작가의 작품이 훌륭한 미술 작품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대표성이라는 것은 작품의 내적인 영역이 아니라 작가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는 작품 바깥의 영역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작품 가격이 아직 저렴하다는 것은 아직 대표성을 획득하지 않았다는 얘긴데요. 그럼 우린 뭐만 보면 됩니까? 작품성과 시대성만 제대로 볼 줄 알면 진흙 속의 진주를 발견할 수 있어요. 언제나. 그리고 이 작품 속에 내적인 영역은 너무 아리까리 알쏭달쏭한데 대표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작품도 있어요. 마켓에서 갑자기 뛰어오른 작품이라던가 아니면 대중적으로 유행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전문가가 갑자기 인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미술 투자로 부자 되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부분을 항상 숙지하시고 여기에 맞춰서 작품을 보신다면은 항상 성공하는 컬렉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헷갈릴 거 하나도 없고 시끄러운 소음에 좌지우지 될 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품성과 시대성을 좀 보는 눈은 스스로 키우셔야 돼요. 그러려면 전시를 많이 보고 또 아리크를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전문가가 쓴 아리크를 많이 보셔야 돼요. 요즘에는 누가 전문가인지도 약간 헷갈리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뉴스라고 해서 다 뉴스도 아니고 판단력을 스스로 키우시려면 많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 들어오세요.